자,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우리 봤습니다. 문제 풀고 왔죠?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 문제 풀고 와야 됩니다. 안 풀었으면은 끄세요. 끄고 풀고 오세요. 알겠죠? 문제 안 풀고 내랑 같이 보내는 사실 안 본 거랑 똑같아. 실력이 안 느는 거니까. 알겠죠? 내용 힘들었어요. 나도, 체력이 확 방전이 되네. 이게, 쉽지 않아. 그지?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문학할 때가 참 좋았어요. 김소월, 서정주 나왔었나? 뭐, 시 같은 거, 그지? 남한산성 막 이병헌 나오는 뭐, 이렇게 영화 보고, 그지? 뭐, 요런 거, 할 때가 좋았던 거, 태백산맥, 뭐, 이런 거 이제 보고 할 때가 참 그립습니다. 어쩌자고 3학년이 되어서 그지 지금 뭐 국어 시간에 웬 연령량이니 힘들어요 그지 근데 어쩌겠어 그지 대학에서는 요런 글을 읽을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뭐 그게 왜 근데 왜 그 대학의 사명을 국어가 담당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지금도 저도 의문이에요. 가급적 좀 딴 데서 갖고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그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봅니다. 1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그지? 연용량의, 자, 동그라미 1번. 연용량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용량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필요성이죠. 요렇기 때문에 연용량의 값이 필요하다, 내한테 소중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글의 맨 마지막에 연용량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의, 그지? 의가 이제 요 유용성의 내용하고 많이 가까워. 그 유용성이 이제 의가 되는 거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이거는 뭐 바로 그냥 위로 조금만 올리면 나오는 거니까 요거죠, 그지? 연료량은 자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이제 유용성이야. 왜?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물속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뭐가 연료량이 또 요게 이제 유용성이죠. 그지? 온도 변화와 연료량을 이용을 하면은 엔탈피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이 뭐야? 연료량의 유용성에 해당합니다. 자, 됐죠? 그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용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 등장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어디에 있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자, 다시 너 길 제대로 알고 있어? 자, 보도록 할게요. 연용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 등장했는지 제시하고 어디에 제시하고 있어?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면은 자,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봐봐. 연용량이라고 하는 용어는 18세기 중엽 블랙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정확하게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길을 빠르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 또 맞고. 그지?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용량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로 구분했어, 안 했어? 했죠. 뭐와 뭐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으로 구분을 해서 등적 과정에 따른 등적 연용량, 그 다음에 등압 과정에 따른 등압 연용량 두 개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제가 아까 그림도 두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자, 그래서 3번 또 맞고 4번 보자. 열소론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실 틀린 개념이었어요. 그지? 열이 있는 입자가 열소론이었어. 그지? 자, 열소론 개념의 문제점을 연용량 개념을 이용하여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용량이라고 하는 개념도 열소론의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연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자, 어디에 있었어? 요거는 같이 한번 찾아볼까? 세 번째 단락, 그지? 요 부분이죠. 세 번째 단락 끝부분에 보면은, 자, 보도록 할게요. 열소론에 근거하여 열의 양을 나타내는 연용량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있어요. 그지? 왜? 보자. 연용량이라고 하는 용어는 문제가 있는데, 그지? 그게 왜냐 하면은,
여기 있네. 그지? 어우, 쫄았어. 자, 열소론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내용 그대로죠. 그지? 열소론에 기반해가지고, 그지? 연료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연료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열소론 개념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절대적인 내부 에너지의 값이 연료량에 그대로 계산됨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적인 내부 에너지의 값. 절대적인 내부 에너지의 절대값은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했어? 빨리 말해봐.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어디 이야기했니? 맨 마지막 단락. 자, 이 부분이지.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보자. 맨 마지막 단락 앞에네. 그지? 요 있네. 그지? 내부 에너지 절대적인 값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 이거 빨리 찾아가라고. 그지? 그래서 절대적인 내부 에너지의 값을 알 수가 없는데 연료량이 의해서 어떻게 계산이 돼? 개구라지. 그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알겠죠? 그지? 요렇게 빨리 찾아가는 거. 그지? 자, 요게 이제 사실적 사고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여러분 반드시 맞춰야 뒤에 있는 문제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보자. 자, 문제 2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1번. 연료량 개념은, 열소론 개념보다 먼저 제시되었다. 틀렸죠? 열소론 개념이 먼저 제시가 되었는데 이게 맞는 거였어? 틀린 거였어? 틀린 거였어. 그것을 극복을 한 것이 연료량의 개념입니다. 그지? 그래서 열소론이 먼저 제시됐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과 수은의 질량이 같을 때 수은의 연료량이 물의 연료량보다 컸다. 사실적으로 맞아, 틀렸어? 틀렸죠. 그지? 요거 아까 무슨 하이트더라? 그지? 내가 맥주 이름이라서 하이트만 기억을 하는데 파렌하이트였나? 빨리 한번 볼까? 얘는 블랙이고, 파렌하이트 맞네. 자, 여기 보면은, 요 있네. 그지? 자, 어디 있어? 물의 연료량이 수은보다 크다. 그지? 물의 연료량이 수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수은의 연료량이 물의 연료량보다 크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렸지. 이런 식으로 빨리 찾아가라고. 그지?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의 잠재 에너지가 변하지 않으면, 개의 내부 에너지도 변하지 않는다.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했어? 절대적인 값은 알 수가 없지만은 내부 에너지의 값을 구하는 공식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놓은다라고 했어. 그죠? 보자. 아까 개의 내부 에너지 요 있네. 그지? 개의 내부 에너지란, 아까 동그라미 1 쳤잖아. 첫 번째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둘째,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한 잠재 에너지 세 개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해되죠? 그지? 그런데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재 에너지. 잠재 에너지는 요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죠. 그지? 하나일 뿐인데 얘 잠재 에너지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잠재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변할 수 있고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가 변할 수 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잘못된 추측입니다. 그죠?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소론에서는, 열소는 이제 그 열이라고 하는 열을 가진 입자에 의해서 온도가 결정된다. 그래서 열소론에 의하면은 열량과 온도의 의미가 어떻게 됐다? 같았죠. 같았기 때문에 질량과 온도가 같으면은 걔네들은 모든 물질이, 그지? 모든 물질이 질량과 온도가 같으면은 열량이 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열소론에서는 질량과 온도가 각각 같은 쇳덩이와 납덩이의 열소양이 같다. 맞죠? 그지?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답은 4번. 첫 번째 단락 7번째 줄에 가면은 근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번.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블랙은 자 그 파렌하이트 그 뒤에 이제 과학자 블랙 그지? 블랙은 열이 분자 에너지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반하여 연용량의 개념을 제안했다. 아니죠, 그지? 블랙은 연용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에 나타나요. 그 뒤에 어디 이거 한번 볼까? 블랙 나와라 블랙. 요 있네, 그지? 자 그래서 블랙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자 물체가 지니고 있는 열의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용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 누가 사용했다? 블랙이 사용을 했어, 그지? 이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양을 가진 물질로 갖는 열소론의 기반, 이거 딱 그대로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블랙은 연용량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 근데 처음에 블랙이 사용했던 연용량은 열소론에 기반을 한 것이었지 운동 에너지에 기반을 한 것은 아니었어. 운동 에너지에 기반을 한 것은 그 뒤에 밝혀진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요거 그지? 요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에 이렇게 밝혀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5번도 틀렸죠. 이번에 답은 4번, 그지? 자 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이제 보기 들어가는 거니까 난이도 좀 더 올라갑니다, 그죠? 자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보기, 자 이상기체라. 자 이상기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있었어 없었어? 이상기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제시문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지?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제시문의 내용하고 어떤 관련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 출제자가 이 개념을 보기에 등장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용을 최대한 파악을 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이상기체란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고,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인가 봐. 나 잘은 몰라도, 그죠? 자 그래서 상호작용이 없고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도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상호작용도 없고 부피가 없는 기체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 말 그대로 어떤 이상적인 그런 기체인가 봐요. 질량은 있네, 그지? 가상의 기체다, 그렇지, 그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기체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 간의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안 끊겼지. 자 보도록 할게.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얘네들끼리는 서로 막 땅땅땅땅땅 부여 뭐 존나 비벼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상호작용이 없는 거야. 알겠죠?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개별 분자의 운동에 다른 분자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 막 탱탱탱탱탱탱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뭐 열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지? 뭐 이는 서로 분자의 운동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와 달리라고 하는 건 뭐와 달리? 이상기체와는 달리 실제 기체는 이제 가상 기체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입니다, 그지? 실제 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면 그 분자 간의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 또한 존재한다. 여기 이제 이상 기체는 부피가 없어요. 부피가 없었는데 자 실제 기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별 분자의 운동에 따른 분자들이 영향을 준다.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체에서는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호작용이 감소한다, 그지?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상호작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서로 뭐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었어. 그럼 요 내용을 사실 어떻게 제시문하고 연관을 지어서 동그라미 1, 2, 3, 4, 5가 진술되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지? 사실 안 궁금해, 그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지? 하지만 우리 같이 보자. 자 동그라미 1 한번 보자. 반응에 의해 화학 결합이 변하여도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까 내부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번 올려볼까? 자, 내부 에너지는 자, 내부 에너지는 아까 3개였지. 자, 요거 지워버리자. 자, 요 부분입니다. 그지? 내부 에너지는 첫 번째, 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 자, 이렇게 분자의 운동 에너지, 두 번째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한 잠재 에너지. 요렇게 얘네들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내부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동그라미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학 결합이 변하여도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 않겠죠? 끼치지. 그지? 끼치니까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가 변하면은 이상기체라 하더라도 내부 에너지의 값은 변하겠죠. 그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기체와 달리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열과 에너지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실제 기체와 달리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실제 기체는 열과 에너지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어요? 아니지. 그지? 실제 기체의 경우에도 열과 에너지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어디? 자,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단락 봅니다. 세 번째 단락. 자, 올리죠. 요걸 말고 여러분 책으로 같이 보자. 세 번째 단락 밑에서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보면은 물체가 지닌 열은 곧 그 에너지의 크기다. 이거 지금 이상기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 기체에 대한 이야기. 실제 기체에 대한 이야기지. 왜? 제시문에는 이상기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기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러니까 자, 2번 보면은 실제 기체와 달리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열과 에너지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지? 사실 이상기체는 모르겠어. 실제 기체도 열과 에너지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제시문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번 진수는 틀린 거죠. 오케이? 알겠지? 그지? 자, 바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제 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으므로, 자, 일정 부피의 용기 안에 있을 때 팽창일이 존재한다. 실제 기체는, 자,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다라고 우리 보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지? 부피가 있는데, 일정 부피의 용기 안에 있을 때, 팽창일이 뭐였어? 팽창일은 팽창일은 아까 등압 연용량을 구할 때였죠. 등압 연용량을 구할 때, 자,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늘어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팽창일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은 이 팽창일이 존재하려면 뭐를 가해줘야 돼? 열을 가해줘야 되겠지. 열을 가해줘야 이게 피스톤의 어떤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팽창일이 존재한다라고 제시문에는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은 실제 기체가 분자 자체의 부피 때문에 팽창일이 존재하는 건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지? 일정 부피의 용기 안에 있을 때, 그지? 그거를 이렇게 열로 가해 주었을 때, 그 다음에 피스톤이 이제 등적 과정에 사용되는 고정된 피스톤이 아니고 움직이는 피스톤일 때 팽창일이 존재하는 거지. 분자 자체의 부피만으로 팽창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기체로 이루어진 개의 부피 변화만이 있고, 자, 요거 이제 부피 변화만이 있고 온도 변화가 없다면은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상기체 이렇게 볼 때 부피 변화만이 있고 온도 변화가 없다면은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는 아까 뭐였어? 자,
분자 간의 운동 에너지와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한 잠재 에너지, 자, 요걸 다 합친 것이 내부 에너지라고 했는데, 일단 이상 기체로 이루어진 개의 부피 변화만이 있다. 그러니까 부피 변화만 있다라고 했는데 이상 기체는 지금 보기 보면 부피가 있어 없어? 부피가 없어요. 부피가 없기 때문에 부피 변화는 영향을 끼치 안 끼쳐? 영향을 안 끼친다. 왜? 이상 기체는 부피가 없어요. 질량은 있지만 부피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그러면 온도 변화가 없다면은, 그지? 온도 변화가 없다면은, 다른 거, 운동 에너지. 왜냐면은, 아까 요 이상 기체 같은 경우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뭐 어떤 에너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온도, 그 다음에 또 온도 변화. 아까 내적 에너지는 아까 엔탈피 값과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온도 변화도 없고, 부피 변화는 어차피 영향을 못 끼쳐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없다면은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죠. 그지? 왜냐면은 분자 간 상호작용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없어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뭐 온도 변화가 없다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자, 4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그러니까, 쉽게, 뭐, 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쌤 뭐 너무 더듬더듬거리면서 이야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더 그러니까 내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떠올랐어. 자, 보도록 할게요. 이상기체로 이루어진 개에 부피 변화가 있다. 그지? 부피 변화가 있는 것은 아까 뭐였어? 등적 연료량이어서 등압 연료량이었어. 등압 연료량입니다. 그지? 그럼 등압 연료량은 다시 한번 더 적어볼까? 여기서 적어볼까? 등압 연료량은, 자, 온도 변화 분의 엔탈피. 이 엔탈피는 엔탈피 그러니까 내적 에너지 플러스 팽창. 아까 요거 이제 기억나죠? 그지?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자, 부피 변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피 변화는 자,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왜냐면은 이상 기체는 부피가 없어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팽창일. 자, 팽창일은 의미가 없어. 얘는 0이야. 그러면은 여기서의 엔탈피는 내적 에너지만 의미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런데 온도 변화가 없어.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요 분모가 0이라는 말이죠. 요 분모가 0이라는 말은 요 엔탈피 자체가 0이라는 말이에요. 온도 변화가 이게 분모가 0이면 앞에 어떤 상수가 있어도 이거 다 0이잖아. 알겠죠? 그지? 그러면은, 자, 요 내부 에너지도 결국 팽창일이 부피가 없기 때문에 팽창일은 0이야. 그러면은 내적 에너지도 결국 뭐가 되는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내적 에너지도 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됐어? 요 정도 이해 안 되면 직접 찾아와.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자, 개의 단위당 분자수가 많을수록, 자,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실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분자끼리 서로 탱탱탱탱탱탱 많이 부딪히니까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내부 에너지 값이 아무래도 올라가겠지.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가까운 값을 갖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틀린 게, 자, 이상 기체는 분자 간이 이렇게 탱탱탱탱 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보기 보면은, 자,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도 없고 얘네들이 상호작용도 없어요.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에 실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분자수가 많다라고 그러니까 실제 내부의 분자수가 많다라고 해도 그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상기체는 그 안에 분자가 많이 있어도 그 에너지 값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많을수록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가까운 값을 갖는다라는 진술은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3번에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 거를 바탕으로 자, 요거 우리 제시문 보면서 봤었어요. 그지? 자, 제시문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자, 제시문 읽을 때 요거 자, 용기 A는 아까 뭐였어? 요거는 등적 과정. 요거는 등압 과정. 자, 요거는 뭐야? 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 고정입니다. 부피 고정. 그 다음에 온도는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돼? 부피가 변화했죠. 왜냐면 이거 올라가니까. 부피는 변화하는데 압력은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등압이야. 그 다음에 온도는 올라간다. 그렇지만은 자, 얘도 온도가 올라가고 등적도 온도가 올라가고 등압도 온도가 올라가지만은 결국 온도는 누가 더 높았다? 얘가 더 높았죠. 그죠? 요것만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제시문 읽는 데서 파악을 한 거였잖아. 요것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답은 바로 몇 번이다. 뭐 옆에 그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지? 요거는 아까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르게 한 번 더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것만 알아도 답은 바로 몇 번이야? 2번이 답이죠. 왜? 동그라미 2번 바로 한번 보자. 최종 상태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A와 B가 서로 같겠군. 내부 에너지는 뭔데? 아까 에너지는 뭐와 같은 개념? 열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 열이 다른 말이 뭐야? 온도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등적 과정을, 자, 요 있네. 그지? 요, 아까, 좀 더 올려버리자. 여기 보이는, 자, 여기 봐봐. 등적 과정이, 여기 등적 과정이야. 등적 과정이 등압 과정에서보다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러니까, 자, 내부 에너지는, 자,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니까 아까 내부 에너지는 뭐와 그거였어? 온도 변화와 관련성이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쭉 내려보자. 여기였어. 그지? 요렇게. 그지? 여기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가는데, 자, 동그라미 보면 최종 상태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용기 A와 용기 B가 서로 같겠군. 같다라고 이야기해놨어.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여기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가는데. 그지? 아까 내부 에너지는 밑에 분모가 뭐였어? 온도 변화였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내부 에너지의 중요한 변수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온도 변화가 더욱더, 여기의 온도 변화, 등적 과정의 온도 변화 값이 더욱더 높은데 내적 에너지가 서로 같을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안 돌아가도 된단 말이에요. 제시문 보면서 이렇게 그림 바로 파악을 해버리면 바로 2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지? 그러면은, 자, 1번부터 5번까지 왜 맞는 진술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자, 용기 A에 유입된 열량에 의한 팽창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그지? 용기 A 같은 경우는 아까 부피가 고정되어 있어. 팽창일이 뭐였어?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팽창일이라고 했는데 부피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팽창일이 없지. 그지?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기 A의 내부 온도가 B의 내부 온도에 비해 더 높게 올라. 맞잖아. 그지? 요 그대로. 그지? 여기 내부 온도가 B의 내부 온도보다 더욱더 높이 올라가요. 자, 됐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는 뭐야? 등압 과정이잖아. 등압 연료량입니다. B 내부의 온도 변화를 등압 연료량과 곱하면은 용기 B 내부의 엔탈피 변화를 알 수 있겠고. 자, 요거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뭐를 곱한다라는 말이야? 자, 요거 어디를 근거로 이해를 해야 돼? 자, 요거 등압 연료량의 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자, 우리 16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보면은, 자, 따라서, 자, 요 부분이죠. 따라서 등압 과정에서의 연료량. 요게 이제 등압 과정이니까 여기에서 연료량은, 자, 등압 과정에서의, 이건 네, 지금 세 번째 적고 있어요. 그지? 등압 과정에서의 연료량은, 자, 어떻게, 연료량의 의미는 온도 변화에 따른, 그지? 그래서 밑에 온도 변화 들어가는 거야. 온도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른 그리야 뭐야 이거 엔탈피 변화. 엔탈피. 그럼 엔탈피는 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나오잖아. 그지?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플러스 팽창력. 자, 보여? 자, 내부 에너지 뒤에 팽만 노네. 뒤에 팽창입니다. 그지? 그 이제, 그러면은, 자, 요 공식이라는, 요 공식. 그지? 요 공식만 끄집어내면은, 자, 4번 보자. B 내부 온도 변화를, 자, 온도 변화를, 어디노? 자, 보자. 온도 변화를 등압 연료량과 곱하면은, 엔탈피 변화.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 얘를 알고, 얘가 X야. 요 X를 구하려고 하면은 요 양변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온도 변화를 곱하면 되죠. 온도 변화. 온도 변화. 온도 변화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면서 엔탈피 값은 어떻게 돼? 온도 변화 곱하기 등압 과정 연료량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보면은, 자, 온도 변화를 등압 연료량과 곱하면은 용기 B 내부의 엔탈피 값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4번 맞는 거고, 5번 보면은 용기 A의, 자, 용기 A, 아까 요거였어. 그지? 등적 과정. 예, 산소 기체보다 연료량이 더 큰 다른 기체가 채워져 있다면, 연료량이 더 큰 다른 기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연료량이 뭐야? 말 그대로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열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연료량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연료량이 더 많다라는 말은 열을 더 많이 수용한다라는, 원래 산소 기체가 들어가 있을 때보다 연료량이 산소보다 더 큰 기체가 들어가 있을 때 열을 더 많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더욱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있었네. 자, 5번.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풀어버렸기 때문에, 자, 기억의 내용을, 자,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이 어딨노? 나와라 기어가 제발. 자, 여기 있네. 연료량은 물질의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자, 연료량이 정의를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질로서 어떤 물질 일몰의 용량은 다른 물질보다 마다 그 값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과 수의 연료량이 달랐기 때문에, 그지? 물을 차가운 물에 이렇게 넣을 때 수은을 차가운 물에 넣은 것보다 훨씬 더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지? 물의 연료량이 높기 때문이지. 자, 요런 개념이 기억이었는데, 그러면은 문제 5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내용. 기억이 뭔데? 연료량.
내용, 그러니까 물질마다 뭐 연용량의 값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자 적절한 것은 찾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 막대기는 동일한 크기의 나무 막대기보다 여름날 부피가 팽창하는 거와 열의 상관관계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부피의 상관관계가 열의 상관관계가 몰라.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본 제시문에서는 열과 부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제시문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지?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지? 자, 이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과 동이랑 자꾸 부피 건드리는데, 그지? 부피는 상관이 없다고, 그지? 부피와 열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 부분이 제시문에 없다니까, 그지? 그래서 뜨거운 물과 동일한 부피의 차가운 기름을 섞으면은, 자, 물의 온도가 두 온도의 사이 값이 된다. 이건 뭐야? 이 연용량하고 상관이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뜨거운 물이 있어. 그 다음, 뜨거운 물, 여기 이제 물을, 자, 내가 예를 들게. 자, 요거야. 자. 이게 이제, 이게 석유야, 석유. 내가 방금, 이게, 아라비아 가가지고 내가 방금 만수르한테 얻은 석유예요. 이 만수르 석유는 이렇게 이게 거품도 막 이렇게 일어나는 절대 콜라 같은 싸구려 아닌데, 기름이야, 기름. 자, 보자. 그러면은, 자, 보자. 그대로 뜨거운 물과 이 뜨거운 물이야. 아, 뜨거! 그지? 뜨거운 물과 또 차가운 기름을 저희 동일한 부피라고 했는데 동일한 부피는 아닌 것 같아. 일단 넘어가. 그지? 양해해줘. 자, 요거를 서로 섞으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뜨거우니까 한 100도 되고 얘가 차가운 기름이야. 마이너스 10도 정도면은 물의 온도가 두 온도의 사이 값이네. 그럼 얘를 섞으면은 100도와 마이너스 10도의 사이 값은 얼마야? 55도? 몰라. 그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으면 그 중간 온도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뭐 연용량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지? 개소리. 그지?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은 온도계와 동일한 기둥 높이의 알코올 온도계. 그러니까 수은과 알코올은 서로 다른 어떤 물질의 온도계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눈금의 높이 변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또 부피잖아. 그지? 높이 변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수은 온도계와 알코올 온도계의 온도 변화에 따른 이게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눈금의 높이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시문에서 온도와 부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 부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뭐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빨리 팽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시문에서, 자, 이거는 탐구가 아니고 국어라고 이야기했지, 제시문에서 부피와 온도의 상관관계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아닌 겁니다.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몰수, 동일한 양의 알코올과 프로페인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얘네들을 연료로 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를 태운다라는 말, 활활 태운다라는 말이야. 그지? 연료로 쓸 때 같은 양의 물을 끓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그럼 얘를 태운다라고 하는, 얘를 연소시킨다라는 말이잖아. 그지? 연소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얘 물질 자체의 연용량과 같은 개념이 맞아, 아니야? 아니요. 혼돈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알코올의 연용량과 프로펜의 연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태웠을 때 물을 끓게 하는 시간이 다른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만약에 5번이 없다면 4번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봐봐, 연소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막, 연소를 시키면 그 물질이 맞아, 아니야? 아니죠. 연소를 시키면 이게 다른 물 타버린단 말이야. 타버리면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다른 물질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물질 자체의 연용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힘들죠. 그지? 그래서 아마 4번 선택을 한 학생들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4번 아닙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양의 물에, 자, 물을 동일하게 이렇게 있어. 그지? 동일한 양의 물에 같은 온도의 철이나 납을 넣어서 온도를 높일 때, 그지? 그래서 뜨거운 철과 뜨거운 납을 넣어서 이제 물의 온도를 높이는 거야.
필요한 철의 몰수가 납의 몰수보다 적다. 그러니까 철은 조금만 넣어도 물의 온도가 확 올라가. 근데 납은 암만 쳐 넣어도 물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왜? 철의 연용량이 납의 연용량보다 높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게 뭐야? 물질마다 연용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근거. 그래서 기억의 가장 적절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됐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 녹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사실 지금 저도 지금 녹화를 이렇게 1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아마 2차시로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시문 1차시, 이렇게, 문제풀이 1차시 해가지고 2차시로 나눠야 될 만큼 많은 양의 녹화를 했습니다. 저도 피곤한데, 더욱더 피곤한 거는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 많이 불안하고 많이 힘들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많이 이렇게 이렇게 희청희청 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희청하지 말고 여러분의 페이스를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